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의 말한 무의식은 하나의 형용사예요. 의식 없이 표현하고 의식 없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식 없이 행위하는 것. 우리가 보통 무의식 하면은 뇌의 어떤 한 부분이 무의식의 영역이고 시냅스의 어떤 한 부분이 무의식적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뇌과학자들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스타프 융이나 이 뇌과학자들은 무의식을 마치 하나의 실체처럼, 특히 이제 융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원형의식을 해가지고 인간의 한 고유한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지는 장소를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무의식을 하나의 실체화 또는 명사화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죽음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또는 죽음학에서는 프로이트나 락강이 말하는 무의식의 관점을 오히려 더 온건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죠. 뇌과학자들이나 구스타프 융의 어떤 원형의식으로서 또는 실체화된 명사로서의 무의식이 아니라 죽음학에서 말하는 또는 받아들이는 차용하는 정신분석의 프로이트나 라캉이 말하는 무의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이트나 라캉은 무의식을 무엇으로 봤냐면은 하나의 실체나 명사가 아니라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성이나 합리적인 인과적인 관계나 알레고리 없이 마구마구 자연 발생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유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의 말한 무의식은 하나의 형용사예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그 대부분의 표현에서는 내 자신의 체화된 어떤 인식으로 또는 체화된 감정이나 체화된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표현이 타자가 만들어 놓은 언어나 생각이나 문법을 그대로 의식 없이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무의식적인 행위로 또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는 체화된 자신의 본능적인 소원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의 무의식도 있고, 두 번째는 모방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하고, 이것을 우리는 커먼센스라고 그래요. 일반화된 상식이나 일반화된 규칙이나 규범이나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서 행위하는 모방을 우리는 또 무의식적인 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했을 때는, 무의식은 감추어진 소망이나 소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지향성이 무의식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억압된 나의 것이 아닌 타자의 것을 흉내내거나 타자의 것을, 내 것이 아닌 타자의 것을 나의 욕망으로 대체가 되어진다면, 우린 그것을 내 본연의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갈등이나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의 욕구를 표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무의식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표현을 통해서, 또는 자유현상이나 또는 카우치에서 누워서 릴리즈시켜서 이완시켜서 말을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이 알레고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느낌의 소원이나 또 욕망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 무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욕구와 바람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이고, 또 이 소원과 바람이 어떻게 타자의 욕망이나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억압되어지고 차단이 되어지고 막혔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그 현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 현상, 무의식적인 나타나는 어떤 그 사람의 발화가 바로 증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상을 심텀 하면은 노이로제나 히스테리나 또는 도착성이나 또 마조이즘이나 또는 이제 사디즘이나 정신증이나 신경증에서도 이제 히스테리, 강박증, 이런 것들이 다 증상들이죠. 이런 증상은 무의식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소원을 그런
패턴화된 증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에 막혀있는 내담자의 소원이 무엇일까를 증상을 통해서 담화를 이끌어나가고 그 말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어떤 자신의 내러티브를 마주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발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신분석에는 증상을 제거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이야말로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현상, 장치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증상을 오히려 대면하자는 거야. 자신의 나타난 증상을 오히려 마주하고 자각해서 소원이 무엇인지, 왜 타자의 욕망으로 대체가 됐는지를 자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무의식적 증상을 마주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석가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발화한 자연스러운 무의식적인 그 발화 행위를 마주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분석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의식적인 증상은 곧 그 사람의 소원이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하고 자각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중핵,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프로이트의 용어가 있는데 그곳이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자신이 되어간다. 이걸 이제 독일어로 Wo es war, soll ich werden. soll ich werden. 그러니까 이걸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Where it was, I am to become. I am to become. 내가 되어간다. 이 become이란 말이 독일어로 werden. 내가 되어간다고 어디서 내가 되느냐? Where it was. 그곳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무의식이 있는 곳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고 내가 바라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고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증상, 그게 강박증이든 히스테리든 도착증이든 마조이즘, 사디즘이든 상관이 없어요. 증상 부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원을 발화하는 하나의 도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함으로써 어떻게 자각하고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되어져 가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학에서도 우리한테 다가온 상실과 죽음의 아픔,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통의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고통의 감정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함으로써 이 증상이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현하는 지향성이라는 것을 마주함으로써 그때 우리는 마주했을 때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자각했을 때 내가 무엇을 그렇다면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더 이상 타자 욕망이나 타자 욕구가 아닌 내 본질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그 욕망이 나의 것이 됐을 때 온전한 내 자신의 모습,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지향성을 갖고 있고 그걸 마주했을 때 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바로 내 자신이 되어갈 수 있는 근원이자 지향성의 힘이다. 계기적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주함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치료의 관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